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많은 암호화폐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모네로의 수석 개발자가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은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히카르도 스파그니 모네로 수석 개발자가 최근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존재해 왔고 어떤 통화도 이뤄내지 못한 비트코인 효과를 구현해냈다면서 네, 이는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10년의 역사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암호화폐들은 1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독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는 글을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가 비트코인이 전 세계 수십억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AMB 크립토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암호화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거래 수수료도 전통 송금 결산 서비스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금융시장에서는 이용자를 세분화시키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암호화폐가 기존 전통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 크라우딩, 펀딩 등 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연구기관 델파이 디지털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무역전쟁 여파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가장 우수한 자산 클래스로 떠오르고 있다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고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월에 60% 이상 올라서 1년 반 만에 월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다양한 자산 클래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5월 실적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하네요. 네, 보고서는 또한 지난 3년간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즉 이제 주식 60%, 고정 수입 40%에 비트코인을 소량 투자를 한다면 위험 조정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대부분의 보수적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3%를 할당한다면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지난 3년간 연간 수익률이 12%에 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에게 뭐 연간 수익률 12%가 뭐 어디 코에 붙일 수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주식에서 네, 연간 수익률 8%, 뭐 10%만 돼도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굴러가고 네,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시장이라서 12%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크게 네, 연연하지 않는 숫자이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비트코인 5월 상승장과의 연결고리가 중국 바이두 검색 트렌드와 연관이 있다고 또 언급을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네, CCN에 따르게 되면 중국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단속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학자 겸 무역가죠 알렉스 크루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 중국이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을 부채질했다는 이론이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6월은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60%나 커진 락스타였다고 합니다. 네, 크루거는 중국의 비트코인 인기는 단연 상승세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 강세와 바이두 검색 트렌드의 유사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위완화 절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달러와 또는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크루거는 바이두에서 비트코인의 검색 건수 증가가 4월에도 암호화폐의 실적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바이두 그리고 비트코인 검색 의혹 그러니까 연관성을 더욱더 뒷받침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2019년 최고점을 경신하는 중요한 시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점이 맞아 들었다 하면서 크루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가격 브레이크 아웃 또는 브레이크 아웃 중에 급증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하나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이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과 바이두는 구글 트렌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크루거는 중국과 세계, 이제 구글 트렌드 측정 기준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슷해졌고 같은 날도 증가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월 상승장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있죠. 이래서 올랐다 저래서 올랐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이유들은 중국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역사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 강력한 상승 랠리가 왔었는데 그 비트코인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5월 상승장도 이 역사와 맞아 떨어진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과연 어떠한 얘기 때문에 어떠한 소식 때문에 5월에 상승장이 크게 왔을까요? 네, 이렇게 5월에 가격 상승이 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계좌 이제 물꼬를 트는 것인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예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일부 검증된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통제력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을 억제한다는 이런 언급인데요. 네, 업계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최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묶어둔 신규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일 금융행정지도 정비 계획에서 그간 금융위 행정지도에 포함시켜온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AML 자금 세탁 방지와 CFT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위험 평가 및 위험 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도 법제화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위는 법제화 추진 배경에 대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언급을 했고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마련이 되게 되면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들은 합법적인 운영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안도 파장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업계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에 정부가 거래소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죠.
네, 이렇게 6월 중 적격 거래소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최종 심의가 마무리된다면 10월경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언급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는 걸까요? 이제 5월의 상승장을 이제 겪어본 시청자분들을 알겠지만 주위에서 슬슬 암호화폐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네, 생겨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방법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이 기사처럼 10월경에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코인리스트 측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팩트체크 정부 신규 가상계좌 발급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 한 미디어가 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묶어둔 신규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관련 정부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코인리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는 금융위의 공식 입장 또는 방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 아니다. 일부 거래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토대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뇌피셜로만 이런 기사를 쓴 걸까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 기사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신규 가상 계좌를 오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만큼 목 빠지게 기다리게 했으면 어느 정도 물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신규 가상 계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SV를 제외한 메이저 탑10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맞이한 모습인데요. 아쉽습니다. 비트코인은 1000만원에서 60만원 모자란 940만원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 493.27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의 하락이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길을 모으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워렌 버핏의 이제 그 오찬 점심 경매가 트론의 저스틴 써니 이렇게 54억 원을 주고 이렇게 됐다. 경매가 낙찰이 됐다라는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스틴 써니 워렌 버핏 오찬에 비탈릭과 우지안을 동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트론의 창시자이죠. 저스틴 써니 워렌 버핏과의 오찬 회담 일정이 대략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중국 미디어 신징바오가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스틴 써는 이번 오찬 일자는 3분기 중에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오찬 회담에 동반할 블록체인 전문가 팀으로 우지안 비트메인 대표, 리린 후오비 CEO,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편성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한편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 펌핑 의도를 부인하면서 이번 오찬을 통해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오차는 교류의 일 뿐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스틴 써는 워렌 버핏에게 암호화폐 산업 변천사를 소개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일찍이 2018년부터 워렌 버핏 오찬 경매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망상이라고 치부한 바가 있죠. 네, 아직까지도 그러한 견해를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워렌 버핏과의 오찬 경매에 나선 이유는
그에게 비트코인의 탄생과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를 소개해서 블록체인 산업의 최고의 동업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저스틴 선은 암호화폐 채굴기 생산업체, 거래소, 프로젝트 개발팀 등 저스틴 선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7명과 함께 버핏과 점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과연 5찬에 관한 내용이 무조건 기사에 나올 겁니다. 이건 100%인데요. 저스틴 선이 밝히든 기자가 나오든 트위터를 통해 밝히든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워렌 버핏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대표이자 워렌 버핏 오마하의 이제 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 못해 그냥 워렌 버핏 자체가 그냥 워렌 버핏이죠. 뭐라고 더 붙일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 암호화폐 시장에 1년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CEO와 워렌 버핏,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무슨 대화를 과연 나눌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5찬에 관해서 바이낸스의 CEO죠. CG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워렌 버핏은 이제 쥐약이 사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쥐약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점심 대접을 받게 됐다며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은 쥐약 발언을 비꼬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은 쥐약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네, 이어서 그는 만약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워렌 버핏의 점심을 향후 10년간 계속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약 5천만 달러짜리 점심을 대규모 ICO 프로젝트가 사게 된다면 이 꿈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유명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교육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며 저스틴 선은 현명한 사람이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낙찰받으면서 전통 금융업계 전반이 암호화폐를 주시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과연 암호화폐에 관해서 워렌 버핏이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공식 지원한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라이트코인, BNB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EO가 중소기업은 XRP 송금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은 전통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히 중소형 기업들이 리플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리플랩스가 은행 전용 XRP 전송 어플리케이션 사인을 연내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모바일 뱅킹 은행 앱인데요. 네, 정말 XRP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건 가격뿐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19년에 리플과 XRP의 횡보를 지켜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연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일각에서 현지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일 인도 암호화폐 관리감독 관련 보고서가 현지 재정부에 제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현지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는 현지 투자자들을 업계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면적 규제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CEO도 인도 정부가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고 하는데, 네, 또 다른 거래소 CEO는 현재 인도 당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사실상 전면적 금지와 다를 게 없다라며, 이러한 정책은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혁신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 인도의 전면 규제 금지에 관해서 눈을 이렇게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첫 사업, 이런 국가로 인도가 언급된 만큼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첫 사업을, 본인의 암호화폐 첫 사업을 규제가 우려되는 국가에 페이스북 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게 뒤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닌지, 사실상 이러한 얘기들이 나와도 페이스북이 인도 이런 찌라시만 들었을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합리적인 생각이죠. 미국의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재산 44억 달러 중에 한 푼도 암호화폐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미국의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으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드러켄 밀러는 뉴욕 경제클럽의 키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스콧 베센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산 44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2,074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 중에 단 1원도 0.1센트도 암호화폐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드러켄 밀러는 어떤 식으로든 비트코인 공매수도 공매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그의 논평은 금융계의 다른 반대자들과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한 것은 골드버그 피터 쉬프였다고 하는데, 그는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와 열띤 토론에서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러켄 밀러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베이시스에 투자했던 만큼 암호화폐 산업에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와 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그에게 있어 거대한 진입장벽이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는 지난 12월이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거래, 특히 소매 거래는 이런 변동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매체가 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졌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도 투자라고 언급한 사람 없습니다. 44억 달러 돈 많으시면 그냥 그걸로 하시던게 배불리 따스한 집에서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나 있는데 뭐하러 암호화폐 시장 투자한다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쭉 안 좋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운트곡스의 전 대표 카펠레스가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 카펠레스는 26살에 마운트곡스의 대표가 됐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키웠었죠. 그러면서 3년 뒤 세계 암호화폐 업계 시장을 뒤흔든 해킹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었습니다. 카펠레스는 일본에서 낸 첫 저서 암호화폐 3.0에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암호 기술 상태로 계속 존재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계속 존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슨 뜻일까요? 카펠레스는 이제 1985년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을 했고 15살 무렵 인터넷에서 사귄 지인들과 서버 호스팅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18살에 게임 회사에 입사를 했고 20살에 이제 테레 샤즈망의 개발자로 입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2011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를 인수를 했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기를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터졌죠. 마운트 곡스는 2014년 해킹으로 비트코인 85만 개를 도난당하고 파산을 했는데 그는 전자기록 허위 작성과 공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데스크 재팬과의 인터뷰에서 카펠레스가 당시 사건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해킹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풍부한 자금을 가진 기업도 대기업도 해킹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인터넷에 연결된 한 해킹을 100%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완성도 99.9%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0.01%의 틈을 노릴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보안. 보안에 유의하라. 해킹. 조심하라. 해킹 피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네요. 많은 거래소들 현재 해킹 피해로 파산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만 나온 기사도 나온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작은 거래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아직까지는 성장통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장통을 이겨내고 정말 살아남을 만한 이런 거래소들만 살아남아서 그 남은 거래소들이 정말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XRP 기준에서 보도록 하죠. XRP 기준 493.27원 F5번 새로 눌러보겠습니다. 492.29원 약 1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런 암호화폐의 현재 하락이 대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소폭 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